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성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이현제약이고요. 코드 번호는 102460입니다. 현재 시각 6월 10일 목요일 3시 3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고가를 높이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아직까지. 네, 거의 동일선상의 고가예요. 동일선상의 고가인데 오늘 제가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일단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탐욕을 부렸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싸게 잡으려는 것도 전 탐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못 팔고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탐욕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핵심 지지 라인을 기반을 두고 거기서 이제 매수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리뷰를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강했죠. 네, 이현지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마 오늘 좀 캔들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게 될 것 같고, 오늘 또 이현지학 대표이사, 얘가 뭐 어떤 그 인터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유영환 이현지학 각자 대표이사, 사장이 유전자 세포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을 이제 추진하며 바이오 기업으로 이제 도약을 힘을 쏟고 있다. 근데 이제 뭐 다양한 바이오 기업들 중에는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뭐 혁신 의약품 아니면은 뭐 계량 계량 신약, 혁신 신약 아니면 뭐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그다음에 CMO, CDMO 뭐 이렇게 다양한 이런 분야가 있죠. 근데 CDMO나 CMO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또 헤쳐나갈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 사장은 국내 바이오벤처의 유전자 세포 치료제 생산 허브를 꿈꾸는데 단순 위탁 개발 생산을 넘어 신약 공동 개발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냥 위탁 개발 생산만 한다라고 하면은 CMO라고 불리고 거기다가 이제 개발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제 CDMO가 맞죠. 그래서 이현제약에 따르면 30일 중공원은 충주 바이오 공장을 활용해 유전자 세포 치료제 위탁 생산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추가로 다양한 크기의 싱글 유즈 배양기를 들어와 원료의약품 기준 연간 80배치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배치란 한 번의 제조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의약품 단위를 의미하죠. 네. 그래서 완제 의약품 기준으로 연간 최대 4,800만 바이알을 이제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어, 그래서 유 사장은 글로벌 성장세가 확연한 유전자 치료제에 주목하고 일찌감치 생산 설비를 마련에 나섰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성장성을 좀 많이 부여를 받아요, 시장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한 기업이랑 좀 늦게 준비한 기업이랑 좀 주가 차이에서도 좀 많이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작년 딱 그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얘도 이제 mRNA죠. mRNA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년 연말 11월부터 12월 달까지 화이자, 모더나에서 이제 mRNA 세포 백신이 나올 거다. 이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올해 초에 이제 백신이 출시가 되었죠. 그러면서 mRNA가 이제 한번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때 빠르게 준비한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저는 ST팜을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얘네는 이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mRNA 관련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 와중에도 시장이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빠지다가도 또 반등을 하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시장이 약세할 때는 얘도 똑같이 빠져요. 근데 시장이 이제 반등할 때는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시장이 빠질 때 또 내려가요. 그 다음에 시장이 반등할 때 더 많이 올라가요. 약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펀드멘탈이 차트로 보여지는 부분들, 가격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이연작도 그렇고 아이진도 그렇고 ST팜, ST팜도 그렇고 뭐 최근에 좀 완전 소형주 중에선 셀로메드? 그건 모르겠고요. 네. 아무튼 어
그래서 이제 이현재에게 10년치 영업이 이상을 투자할 정도로 유사장의 바이오 사업, 특히 유전자 치료제 사업에 향한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BIS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유전자 세포 치료제 시장은 2018년 기준 1조 2천억 원에서 연평균 41.2% 성장해 2025년에는 13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다. 이야, 크네요. 41.2.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바이오 제약을 뭐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제가 뭐 바이오 기업을 다녀본 적도 없고 바이오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모르지만 제가 바이오 기업을 또 많이 리뷰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충 제가 뭐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이런 게 이제 그 연평균 성장률이 9%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그 레오켄 바이오가 하고 있는 게 그 뭐였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ADC 플랫폼? 네, ADC 플랫폼 시장이 얘가 연평균 한 36%인가 성장률을 보인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유전자 세포 치료제 시장이 41.2%니까 뭐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네, 상당히 커요. 올라갈 만한 이유는 있네요. 네. 그래서 충주 바이오 공장은 유전자 치료제와 유전자 백신의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미드 DNA를 기반으로 하는 의약품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다. 충주 바이오 공장이요. 그래서 플라스미드 DNA는 mRNA나 AAV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은 물론 세포 치료제의 일종인 카티 치료제의 원재료인 렌티바이러스 생산에도 활용돼.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암 환자에다가 많이 쓰이죠. 네. 다양한 유전자 세포 치료제로 개발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충주 바이오 공장은 모듈화되어 있어 향후 생산 시설 증설에도 용이하다. 최근 아이젠, 인트론바이오, 네오진팜, MD이뮨 등 국내 바이오 벤처들과 잇따라 신약 공동 개발 협약을 맺으며 고객사 유치에 나서고 있고, 그래서 임상용 의약품을 생산해 네, 늘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 CMO, CDMO를 한다라고 하면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게 성장성으로 부여받다가 이제는 그때 이유가 넘어가면 또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음, 네, 네, 이러고 뭐 mRNA는 시장에서 가장 핫한 바이오 섹터들 중에서도 mRNA 같은 경우는 가장 핫하다라고 보시고 있는데,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종가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급등하더니 갑자기 하락하네요. 3% 정도 수익이었다가 종가에 3% 손실. 이거 제가 어제 종가에 방송했었죠. 네, 종가에 아마 방송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때였죠. 이때. 네, 이때 쭉 가다가 쭉 빼가지고 네, 그러다가 오늘 좀 지리하게 가다가 다시 한번 여기 고가 높였는데 종가상 높이질 못했어요. 오늘 종가상 높이질 못했고 아직까지는 여기가 이 저항으로서 좀 작용하는 흐름이죠. 네, 오늘 잘 팔고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더 가지고 가도 될까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더 가지고 가도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굳이 매수냐 매도냐라고 하면은 좀 예매한 구간이긴 합니다. 일단 예매하죠. 왜냐면은 물론 이 파동 안에서 1차 파동, 뭐 2차, 3차 파동이니까 좀 위치는 높아요. 예, 신고가. 그러니까 신고가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실제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근데 이게 진짜 고가가 돼버리면은 머리가 좀 뜨거워지긴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왕이면은 이제 눌림목이나 아니면은 눌림목이 어떤 매물대를 기반으로 해서 매수를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신고가인 만큼 또 매수세는 정말 강해요. 그래서 이 매물대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자리를 잘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게 봤거든요. 3만 8천 원대? 네, 여기를 좀 타점으로 봤었는데 안 주죠. 안 주니까 또 다시 한 번 더 그만큼 또 직전 고가를 터치했다는 거는 강하다는 뜻인데 근데 또 여기서는 계속해서 좀 매물이 출회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만약에 이제 딱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설마 여기 자리가 되는 게 아닌가? 예전에 돌파했다가 다시 왔는데 여기서 저항받고 빠지면은
또 약간 횡보세는 또 상당히 그러니까 시간이 한 며칠 정도 소요가 되니까 이 자리가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봉도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얘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 고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 너무 단순하지만 분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내일 시장에서 이렇게 빨리 이 음봉들을 감싸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할 것인가는 지금 판단하기엔 좀 이른 것 같고요. 근데 오늘 확실한 거는 외국인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이 투신까지 해서 강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패대기를 한번 쳤다라는 거죠. 그걸 개인들이 또 물량을 받아냈다라고 하면은 아마 조금은 살짝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경계는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또 갑자기 외국인 내일 시장이 갑자기 외국인 기관이 딱 들어와가지고 개인들이 물린 물량을 또 받아내고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보게 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려오면은 또 사볼 만한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리는 좀 예매하긴 하죠. 왜냐면은 여기를 차라리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파한다. 돌파하는 시점이 나온다.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이렇게 좀 교정받다가 돌파한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가 이제 바닥이니까 그때부터는 여기가 또 지지 라인으로 바뀌니까 다시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지켜볼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타점을 잡는다라고 해도 손절 잡기가 좀 편해요. 예, 근데 지금 자리는 돌파한 것도 아니고 돌파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예매하죠. 예. 그러면은 다음 지지 라인을 찾는다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지 라인은 이제 좀 더 눈에 확고하죠. 여기는 저항 라인이고 아시다시피 여기는 지지 라인이죠. 예. 여기 저항, 지지. 내려오면은 지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요. 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시죠. 여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가시면은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아침마다 좀 탄력성이 높은 종목들을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옆에 AP 메신저 들어가시면은 카카오톡 친구 전용으로 해서 카톡 친구를 맺으시면은 저희가 또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도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